전북 도민과 함께 달려온 전주문화방송이 48년을 맞이했습니다. 1965년 전북 지역에 첫 전파를 쏘아올린 전주문화방송은 역사의 기록자로 전북 도민의 친구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왔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지켜본 지난 48년간 전라북도의 희노애락을 살펴봅니다. 새마을 운동의 시대. 온 국민의 삶이 고단했던 70년대. 군산 상고 야구는 전북 도민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1972년 7월 19일 군산 상고와 부산고등학교의 황금 사자기 결승전. 1대4로 패하고 있던 군산 상고는 9회 말에 대거 넉 점을 뽑아내면서 5대4로 역전 우승했습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 이후 군산은 야구의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군산 상고 야구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면 시내의 인적이 끊길 정도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조차 TV 중계를 보기 위해 길가에 차를 세워놓기 일쑤였습니다. 모두가 고단했던 시절, 이렇게 군산 상고의 역전 드라마는 전북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 2월 2일)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창호 4단이 스승 조훈현 9단과의 막판 대국에서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전주 출신의 천재 기사가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이었죠. 그 후 이창호는 7개월 동안 41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섯 살 때 바둑을 처음 접한 이창호는 이후 세계 최연소 입단, 연간 최대 대국, 최다 연승, 최연소 세계 챔프 등급 등 바둑의 역사를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평정하던 세계 바둑계에 한 줄기 혜성처럼 나타난 이창호. 그는 한국 바둑의 역사였고 우리 고장이 낳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농도였기 때문에 산업화 시절 오히려 소외됐던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대기업의 공장다운 공장에 들어온 것은 겨우 90년대 말이었습니다. 1994년 아직은 허벌판인 전주산업단지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입주했습니다. 오늘 착공되는 이 공장을 첨단 현대차 입주를 시작으로 군산 대우 상용차에 이어서 97년 4월에는 대우 승용차 공장이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군산의 대우차 시대는 고관 국무총리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첫 생산된 자동차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여서 군산에서는 당시 대우자동차 유니폼만 입어도 외상이 통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IMF가 터졌고 결국 대우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대우자동차 상용 부문은 타타그룹이, 승용 부문은 GM으로 넘어가는 비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2007년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입주하면서 군산은
서해안 시대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탄소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는데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전주에도 올 5월 효성의 국내 최초 탄소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1조 2천억 원 투자에 1,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인데 꿈의 신소재로 불릴 정도로 미래 가치가 높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서 전북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합니다. 97년 무주와 전주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동계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야간 세계 스타 전희경. 자, 나란히 앞으로 나가서는 전희경. 자, 결승선적으로 2조.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전북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네. 승가 선수 중에서는 한 10번째. 자, 사코나 쪽으로. 자, 전면 가운데 좋습니다. 슈팅 찬스인데요. 슛! 비록 몇 차례에 걸친 동계 올림픽 유치에는 고배를 마셨지만 도전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결과였습니다. 온 나라가 빨간 물결로 넘실대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전북에서도 붉은 물결이 온 거리를 뒤덮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3시간 전 종합경기장 주변은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 20만 명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길거리 응원장. 그리고 응원이 끝난 뒤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한 응원 문화는 월드컵이 남긴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연합명 선수 정말 잘 싸웠어. This is excellent. We've never been in anything like this. It's awesome. Way to go, Korea!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미국 멕시코전을 비롯한 3경기가 열렸습니다. 전주 특산물인 합죽선의 형상과 가야금 12연을 본따 만든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이렇게 전파를 타고 세계 각지로 소개돼 세계 속의 전주를 알렸습니다. 2011년 전라북도 스포츠계는 축제의 한 해였습니다. (4월 26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전주 KCC 이지스의 우승에 이어서 12월 4일에는 전북 현대가 울산 현대를 누르고 K리그 왕중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축구와 농구단의 동시 우승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전북 현대는 무서운 공격력으로 닭공이라는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축구와 프로농구의 우승,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낸 한 해였습니다. 부술 수도 없고 수리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한옥마을은 그동안 골칫거리였습니다.
전통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군데군데 비닐로 덧댄 한옥과 방치돼 무너져가는 한옥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한옥마을 보존 사업은 마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지난해 한옥마을을 다녀간 관광객 수는 약 400만 명.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옥마을은 한지, 비빔밥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성장하면서 떠나간 주민들이 돌아왔고 관광객은 북적였습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새로운 천년을 꿈꿉니다. 지난해 5월 유네스코로부터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랜 시간 내려온 전통 음식 문화와 이를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하는 창의적 노력,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음식 축제를 통한 음식 산업 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통의 고장인 전주시가 이로써 한식 세계화를 이끄는 세계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올해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고창군이 다양한 생물권 보존과 그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지정된 예는 국내 최초입니다. 이로써 고창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역사와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게 됐습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오늘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에서 기공식을 갖고 14년 동안의 대역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간첩 종합개발 사업 기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새로 조성될 새만금 평원의 임해공단한 군장 산업기지와 맞물려서 이 지역을 21세기 한군 일의 최대 역사라는 새만금이 이어지면서 방조제로 가로막힌 내측 호수의 파도는 결국 위세를 접고 점차 잔잔해집니다. 부안과 군산 양쪽에서 한 뼘 한 뼘씩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공되던 날, 지난 91년 첫 삽을 뜬 이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14년 5개월 만에 대단원에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새만금 만세! 전라북도 만세! 끝물막이 공사 완공으로 군산과 신시도,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연결됐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면서 새만금호의 오염 가능성이 주목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업 백지화를, 한쪽에서는 개발 강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환경계와 종교계가 삼보일배를 하며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족되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면서 결국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2006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19년 만에 방조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희망과 기대의 땅이라는 새만금.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초 장밋빛 일색이었던 개발 계획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각종 투자 유치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무트로 드러난 토지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까지 겹쳐 아직도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70년대 유신치하에서 숨 죽이고 있던 민주화의 열망은 80년대 들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전북대학생 이세종의 죽음을 도화선으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87년 박종철 사건이 터지며 절정을 이룹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타도와 호헌 철폐를 외치며 경찰에 맞섰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이한열의 죽음은 도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2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고 이한열 군 추도식에 시민들의 분노는 거리를 뒤덮고 하늘을 울렸습니다. 학생, 회사원 할 것 없는 도민들의 외침으로 결국 요기구 선언을 쟁취하게 됩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87년 12월 10일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의 전주 군산 유세가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됩니다. 대학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노태우 후보의 전주 유세를 강력히 거부하며 전주 신역에서 경찰과 맞섰습니다. 이날 시위로 100여 명의 시민과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90년대 들어 농산물 개방 정책이 시행되자 농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했던 94년 12월 13일 농민 200여 명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 법안 마련 촉구와 함께 추곡 수매값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WTO 강요 회의장 앞에서 이런 가운데 2003년 9월 10일 전북 장수 출신인 이경애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 회장이 세계 무역기구 강요 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칸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안과 전북을 살리기 위해 위도에 원전 수거물 처리센터를 유치하는 2003년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방패장 유치를 전격적으로 신청합니다. 전라북도와 애양운동본부는 방패장 유치가 전북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며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도 안 되면 뭔가는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은 핵 폐기장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안군을 사랑하는 군수입니다. 9월 8일 김종규 군수가 주민들에게 폭행당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조용한 어촌마을 부안에는 최대 77개 중대 8,500여 명의 경찰이 주둔해 경찰 계엄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생업을 내던졌고 학생들도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서 연일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공식 하나, 글자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이런 것에 참여해 보는 것이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의 다 출석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임시 휴업으로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2003년 7월부터 거의 2년간 열린 방패장 관련 찬반 시위는 무려 300회. 이 기간에 구속 45명, 불구속 126명, 즉심 95명 등
392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결국 2005년 11월 경주가 방패장 유치장으로 결정되면서 부안 사태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의 사법 처리자를 양산한 부안 사태. 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없이 부안은 상처만을 간직한 채 벌써 10년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1996년 이창승 전주시장이 건설공사 입찰 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전국 민선단체장 가운데 첫 사법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습니다. 그 후 부안, 임실, 군산 등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되는 등 지금까지 14명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특히 임실 군수는 군수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4명의 역대 군수들이 사법 처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4월 김제 금구의 한 마늘밭에서 100억대의 돈 뭉치가 쏟아져 나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모 씨 부부가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꿔 밭에 몰래 숨겨놓은 것인데 5만 원권으로 110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돈은 국가에 환수됐고 이모 씨 부부도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힘들지만 정직하게 세상을 살던 많은 이들에게 박탈감을 주었고 인터넷 도박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한밤중 호남선 이리역 구내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적재한 화물 열차가 폭발했습니다. 보송을 맡은 한국 화약 직원이 켜놓은 촛불이 폭약 상자에 옮겨 붙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리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가옥과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고 지붕은 날아갔으며 철도 부근 주택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59명이 숨지고 1,35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600여 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대형 참사였습니다. 당시 1위의 공연을 왔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가수 하춘화와 코미디언 이주일의 경험담이 훗날 공중파를 통해 전해져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짐작케 했습니다. 이 사고로 판자촌이 밀집된 창인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격자형 도시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리시를 재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유독 많은 화재 사고가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1974년 4월 3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이 세운 경성고무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화폐 가치로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476호인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 현장입니다. 1986년 12월 6일 새벽 0시 50분경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벌써 대형견이 불길에 쌓였더라고요. 근데 불길 그때는 밖에 번지지는 않았고 이 불로 보물 밑에서부터 불이 난 것 같지는 476호로 않아요. 지정된 대적광전과 조선조 중기 작품인 아미타불 등 불상도 함께 전소됐습니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율락가의 화재가 5명의 억울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포주가 잠금 장치를 설치해 놓아 대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낮 11시쯤 군산시 그리고 개복동 불과 2년 뒤인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봉동 율락가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찍 잠을 자고 있다가 연기가 올라오니까 대피를 하려고 밑으로 이번에도 내려오다 보니까 쇠창살에 갇힌 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93년 10월 10일) 부안군 위도면 앞바다에서 서해 페리호가 출항 2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정원 221명을 훨씬 넘긴 360명이 승선했고 70여 명은 구조됐지만 292명은 숨졌습니다. 한꺼번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숨져 병원들마다 시신으로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위도면 주민 한 집에 한 명꼴인 100여 명이 숨져 위도 앞바다는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사고 직후 선장이 살아남아 도주했다며 검찰이 공개 수배까지 내렸지만 선장은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으로 과적과 진행 방향이 다른 둘 이상의 물결이 겹쳐 높은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삼각파도로 지목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선체 수색을 통해 184구의 시신을 인양한 해군과 해경은 사고 발생 7일 만에 선체를 인양했습니다. 하지만 인양 하루 만에 로프가 절단돼 다시 침몰했고 열흘 만에 선체를 재인양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헬기라도 우리가 연락이 돼가지고 헬기라도 뚫렸으면 한 사람이라도 생명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구조 다 하고 지방배들이 나가서 구조를 다 하고 가에서 퍼주고 2차로 또 구조 작업을 나가니까 특히 사고 선박은 승선자 명단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실종자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제8구단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 10년 만인 지난 2000년 결국 해체됩니다. IMF에 따른 모기업인 쌍방울의 부도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 창단돼 초대 사령탑에는 김인식 감독이 임명됐습니다. 96년에는 2위에 오르며 팀 창단 이후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의 감격을 도민들에게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 몰고 온 국제 금융 위기로 전북 지역 향토저축은행이 쑥대밭이 됩니다. (2009년) 마지막 날 도내 굴지의 토종저축은행이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자는 고자 두고 본전이라도 줘야 살지요.
500억 원의 불법 부정 대출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557억 원. 피해자 대부분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맡긴 70, 80대 고령층. 고객의 돈을 멋대로 써버린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로 서민들은 다시 한번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LH 본사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우리 몫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이은 경제 위기로 의기소침해진 전라북도에 또다시 충격이 찾아옵니다. 통합된 토지주택공사 유치전에서 전라북도가 경남의 완패를 당합니다. 전북은 도지사가 삭발까지 하며 LH 본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무력했고 전북의 주장은 허공의 메아리로 맴돌았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유치 전략과 무력감을 드러낸 정치권에 대해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해 첫 기자회견. 심기일전을 위해 추진했던 19단 유치마저 좌절됐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수원 KT의 이런 막강한 자본력과 물량 공세를 보고 정말 저희도 깜짝. 거대 기업인 KT 수원과 부영 전북의 유치 경쟁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는 자본 논리를 내세운 수원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어떤 앞으로 들어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2010년 LH 유치 실패에 이은 프로야구 19단 유치 실패로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새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사저 뒷산인 봉화산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도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번 실제인 오늘 낮 1시 43분 향년 85세로 서거했습니다. 석 달 후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또다시 서거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북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었던 만큼 슬픔도 컸습니다. 해마다 단오에 맞춰 열린 풍남제는 전통의 얼과 멋을 이은 대표적인 민속 축제였습니다. (1967년) 단오제에 맞춰 시작된 풍남제에는 덕진 연못과 창포물에 머리 감는 여인들과 남자들의 씨름판이 어우러져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던 도민들에게 큰 위안거리가 됐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풍남제는 전주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전통문화 말살 정책으로 맥이 끊겼던 전주 대사슴 놀이가
1975년 새롭게 복원됩니다. 아니 그럼 그 돈도 썼단 말이오? 문화방송은 83년부터 소리의 고장 전주를 알리기 위해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방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회 초창기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우던 열기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는 체육관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도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판소리 성지 전주에서 명창과 귀명창이 하나 되어 판소리 특유의 현장감과 신명을 복원한 판소리 무대 원형 회복 프로젝트 광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고의 명창 10명. 지난해에는 대통령상을 받은 명창들이 서바이벌 형식으로 대결하는 판소리 명창 광대전을 기획해 국악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아이고 좋아준 것도. 2001년 최초로 시작한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시작부터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며 행사 기간과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줄어들기도 하는 등 몇 차례 어려운 고비를 거쳤지만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국악과 판소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소리와 음악을 선보이며 소리의 고장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소리에 대한 자부심은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한 전주국제영화제가 2000년 첫 발을 내딛습니다. 대한영화와 디지털 영화제를 표방하며 상업영화 주류였던 국내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실험적인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영화제 성공은 전주를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척으로 구성된 우리 집 호성선단은 1985년 3월 28일 우리 정부가 중공어뢰정과 승무원을 당시 중공정부에 인계하는 순간 이로써 일주일간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중공어뢰정 사건은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중공어뢰정이 부안 하왕등도에 정박한 것은 3월 23일. 중공어뢰정 내의 승무원 2명이 상관 6명을 사살한 뒤 연료가 떨어져 공해상을 전전하다 우리 어선에 예인된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들을 대만 귀순자로 보고 대만으로 송환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중공 송환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중국과 수교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같은 해 8월 24일 오후 6시 30분쯤 중공군 3명이 탑승한 중공 폭격기 한 대가 이리 신흥동 논바닥에 불시착합니다. 이 사고로 때마침 농약을 뿌리고 있던 농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 1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1400년 전에 사리 장엄구가 발견됐습니다. 보수를 위해 10년째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1층 심주석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석탑에 심주석을 드는 순간 그 속에 금빛이 이렇게 가득한 정도로 굉장히 그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백제 고도 익산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리 장엄구와 함께 발견된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보존 상태가 완벽한 데다 짐승의 다리를 본뜬 국내 첫 수각 향로라는 점에서 백제 금동향로에 버금가는 가치를 평가받아 보물 제1753호로 지정됐습니다.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병신되면 1994년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내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항하여 농민군 전봉준의 지휘 아래 일어난 농민혁명이었습니다. 반봉건을 외치며 30-40만의 희생자를 낸 사상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던 만큼 동학혁명의 의미는 세계 혁명사에도 손꼽을 만큼 자주적이고 진취적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달려온 지난 48년,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록하는 자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냉철한 직관과 따뜻한 시선. 전주 MBC는 앞으로도 그 중심에 우뚝 설 것입니다.